안녕하세요. 저는 제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 이외에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1번 보시면은 표피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근데 표피 효과는 모든 것이 높고 클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파수에도 비례할 거고 단면적에도 뭐 비례할 거고 비투자율에도 비례할 거고 도전율에도 비례를 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주파수의 비례가 나왔으니까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제끼고 비투자율에 반비례한다. 제끼고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어떤 것든 간에 표표가는 모든 것이 크고 높고 비례할수록 커집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어떤 현상을 전부 다 외우지 마시고 표표효과는 모든 것이 클수록 커진다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22번 보시면은 보일러의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곳을 물어봤네요. 흡수 열량. 흡수 열량이 가장 크다는 것은 뭐 가장 차가운 곳이겠죠. 보셨을 때 뭐 절탄기, 과열기, 순행벽, 공기, 예열기 나오는데 당연히 정답은 2번이겠죠. 뭐 어떤 뭐 이 회로도를 외워가지고 외우시는 것보다 그냥 느낌으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흡수 열량은 당연히 가장 큰 곳은 순행벽입니다. 뭐 보일러의 온도를 줄여주는 뭐 순행 이렇게 벽이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걸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답은 순행벽.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곳이니까 열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이잖아요.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곳은 순행벽입니다.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곳, 열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은 당연히 물 숫자가 들어가니까 순행벽이죠. 열을 가져가는 곳은 순행벽.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3번 보시면은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 두 개 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이랑 과도 안정, 뭐 극한 전력인데 뭐 코 괄호 외우셔도 되고 이거는 코로나 손실이랑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같이 외워주세요.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요. 두 개 다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코로나 손실이랑 과도 안정 극한 전력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 뭐 지금 보호장치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고압측에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가 있고 저압측에 캐치 홀더가 있는데 이걸 전체를 암기하지 마시고 앞자만 외우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고프 적캔데 뭐 고프리미엄 뭐 MMORPG 뭐 저랩 캐릭터 뭐 적캐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적캐로 뭐 저랩 캐릭터가 있다. 고프 적캐 몇 번 얘기하시면은 좀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장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고프 적캐. 고프 적캐. 적캐는 저랩 캐릭터를 연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적캐. 25번 보시면은 1차 측에 흐르는 영상 전류를 물어봤네요. 1차 측은 일단 델타죠. 여기 보시면 2차 측은 Y고. 근데 보시면은 영상 전류를 물어봤는데 영상 전류는 일단은 델타에는 흐를 수가 없죠.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변압기 내부에는 반드시 0이다. 선로에는 반드시 0이다. 1차 측을 둘 다 얘기한 거죠. 1차 측을.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3번이랑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흐르는 게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뭐 지락 사고가 벌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이쪽에서 뭐 중성점에 뭐 전원이 넘어간다. 영상 전류니까 접지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붙는 부분이 케이블 부분이겠죠. 선로에서는 반드시 0이다. 선로에서는 반드시 0이다. 변압기 내부에서도 반드시 0이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차별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로가 나와야 된다. 선로에서 반드시 0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뭐 전력량을 물어봤어요. 근데 뭐 그냥 뭐 공식만 말씀드리면 전력량은 일단 구판을 외워야 돼요. 뭐 구판 체유발 뭐 저는 위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구판하고 밑에 뭐 분초하고 위에 시가 있고 밑에도 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모든 것을 위에다 다 곱해요. 일단 구판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구판 체유발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구판 나오고 그다음에 1, 10, 100, 1000만 예. 10만 곱하고 그다음에 100
낙자 100 곱하고 그 다음에 뭐 효율로 0.75 곱해서 그 밑에는 분초를 곱해야 돼요. 뭐 3600을 곱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60 곱하기 60으로 저는 할게요.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위에는 9.8하고 다 전부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분초로 이런 식으로 외울게요. 뭐 이게 이 공식을 도출하는데 다른 방법을 쓰면 좀 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 저희는 공식 하나만 외워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분자 부분에 9.8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곱하기 100 곱하기 0.75 이거를 계산하실 때 꼭 공식이랑 여기 대입하는 걸 꼭 써주신 다음에 계산하세요. 자기 실수로 잘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네 정답은 1번이죠. 2416이 나왔네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을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푸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기에 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 27번 보시면은 저 뱅킹 배송 방식에서 캐스케이딩이랑 뭐 캐스케이딩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캐스케이딩이 무엇인가? 캐스케이딩 일단은 폭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위에서 아래로 뭐 연속해서 이런 의미인데 보시면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옆으로 넘어간다는 개념이죠. 옆에 이제 뭐 케이블이나 뭐 전선에 뭐 단락이나 뭐 지락이나 뭐 여러 고장이 생겼을 때 건전한 변압기 옆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긴 변압기가 있으면은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결론은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이 옆으로 넘어간다는 개념이에요. 폭포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고장이 생겨서 이제 건전상의 변압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캐스케이딩을 이제 폭포나 뭐 연속적인 이런 의미랑 같이 좀 생각하셔서 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아래로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개념인 거죠. 정답은 뭐 3번이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다음 28번 보시면은 공기 압력에 대해서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 압력이 나오면은 공기 압력을 우리가 지금도 뭐숨 쉬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공기 압력도 어떻게 보면 씹어 먹고 있는 거잖아요. 공기 압력을 씹어 먹으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15. 15는 일단 없으니까. 공기 압력은 15. 공기 압력은 15. 공기 압력은 15. 정답은 2번입니다. 공기 압력 15. 30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기 압력은 15.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은 뭐 일반 회로 정수가 여러 개만 나왔네요. A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B도 있고. 근데 저희 이거는 전기 쪽, 회로 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B 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이항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보시면은 그대로 쓴 거예요. AD-BC는 1인데 일단은 B를 따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넘길게요. 마이너스를 넘기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BC로 넘어왔고요. 1 옆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1이 옆에 있으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B만 남아야 되니까 1을 먼저 넘길게요.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죠. AD-1 분의 BC. 근데 최종적으로는 B만 남아야 되니까 C는 여기서 곱하기였으니까 나누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상하게 계산하시면 이상하게 계산돼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뭐 계산하시고 이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D-1, 그 다음에 밑에는 C. B 값이 나오는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A는 0.7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뭐 0.9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0.9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또 C는 좀 복잡하네요. C 값은 보면은 J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요게 만약에 위에 있었다고 하면은 가로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밑에 있으니까 뭐 가로를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은 없죠. 네. 그냥 뭐 가로를 이거를 항상 가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가로를 하는 게 좋다고 가로를 해야 된다고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복소수 컴플렉스 모드로 해놓고 복소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0.7 곱하기 0.9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95 그다음에 Shift 누르시고 I J는 바로 J로 누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뒤에다 I로 붙여주셔야 돼요.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3승은 그 사람 보시면은 189가 나왔는데 어째 플러스잖아요. 190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출하시기가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걸 자체를 외우셔야 되고, 만약 이항이 뭐 가능하신 분은 이항을 하셔가지고 AD-BC는 1이다 해가지고 C를 물어볼 때도 있고 B를 물어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걸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30번 보시면은 30번이랑 이런 거는 다 뭐 쉬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식으로만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다 C급의 문제입니다. C급의 문제. 이런 거는 뭐 정 급하시면은 답을 암기하시는데 저는 푸시는 거를 좀 더 권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실기나 다른 걸 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넘어가서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보시면은 30번은 퍼센트 리액턴스를 물어봤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퍼센트 리액턴스 나오면은 px 10분의 2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 나오면은 뭐 피자 10분의 2판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하나만 외우셔도 어차피 생각이 나니까, 보시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v 있고 x 있고 p 있잖아요. 보시면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은 한번 볼게요. 30번 보시면은 일단은 px잖아요. 이 퍼센트 리액턴스잖아요. 그러면은 뭐 px 10분의 2번 간다. px 10분의 2번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p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은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v 넣어주셔야 되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단위는 킬로입니다. 킬로. 이건 주의하세요. 만약에 잘못 넣으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값 나올 수 있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랑 퍼센트 리액턴스는 단위가 킬로다. 네. 만약에 틀리게 넣으셨는데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킬로인 단위를 바로 넣어야 되는 뭐 공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푸시다가 뭐 답이 안 나오시면은 킬로를 넣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P를 넣는데 100메가볼트 암페어인데 100메가볼트 암페어 하면은 원래 킬로가 아니면은 6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킬로니까 10의 3승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들어가고, X는 리액턴스잖아요. X가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15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 그대로 들어갔고요. V 보면은 이미 킬로네요. 킬로니까 뭐에 10의 3승이나 10의 6승을 해줄 필요가 없죠. 66 그대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피자 10분의 2판, 피자 10분의 2개라고 외우셔도 되고, 편하게 외우세요. 이런 공식으로 쓰는 겁니다. 거의 똑같죠? 공식 형태가. Z랑 X, 리액턴스만 변경되는 거니까 이건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보면은 일단은 위에는 100 곱하기 10에 3승 들어갈 거고요. 곱하기 15 들어갔고요. 밑에 보시면 10 곱하기 66에 제곱 들어갔습니다. 그럼 34가 나오네요. 34.43.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px 이렇게 공식만 바로 쓰시면은 외우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px 10분의 2번 이거를 따로 카카오 문자나 자기한테 보내셔가지고 px 10분의 2번 피자 10분의 2판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 같은 거를 자기한테 보내셔가지고 정리를 조금씩 하세요. 외워야 되는 공식이 전력이나 그런 쪽에 많지 않아요. 많아야 1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많지 않으니까 계속 적다가 계속 외우시면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암기하세요. 정 급하시면 일단 답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 하시면은 공식을 적어 놓으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 보시면은 승합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관계없는 것 나왔는데, 승합을 했다고 해서 용량이 변경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저희가 가전제품을 쓰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승합을 해서 뭐 가전제품이 지금은 뭐 220이랑 뭐 110이 혼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225로 바꿨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다 220인 거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은 안전을 되게 중요시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뭐 100V, 110V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을 만들 때 220V나 뭐 110V, 뭐 100V까지 혼용 되게 많이 만들어요. 만약에 지금 노트북에 어댑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보시면은 노트북 어댑터에 그 전압이 레인지가 굉장히 되게 포괄적이에요. 뭐 80V나 뭐 250V 막 이렇게 되게 여러 전압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압이 높다고 해서 용량이 변경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피해 값은 어차피 용량은 같고 I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전류가 올라갈 뿐이지 용량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변압기의 용량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전압이 변경된다고 해서 여기 그냥 바로 넣으시면은 용량이 변경되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물건 이제 사용되는 제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전압이 틀리다고 해서 용량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지만 그 제품이 동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압기에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제품을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전류가 올라가겠죠. 어차피 용량은 같은 거니까. 네. 전자제품으로 생각하셨을 때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은 변류기의 결선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네요. 일단은 대라 결선 방식이 1차인 것 같은데 2차 측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냐. 변류기는 반대 결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거울로 생각하셔도 되고 대로 하니까 와델로 해야 됩니다. 반대 결선 대칭 모양으로 생각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대로 하면은 와델로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네, 33번 보시면은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리액턴스가 나오면은 리액턴스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임피던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전력이나 그런 데서 나온 이제 문제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력턴 안정도 향상 대책인데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대요. 감소시켜야죠. 리액턴스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유리한 거니까. 임피던스는 높아도 좋은 거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리액턴스는 낮아야 돼요. 임피던스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리액턴스는 낮고 임피던스는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리액턴스가 높게 나왔으니까 얘는 안 좋으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보시면은 전력 손실이 처음에 몇 퍼센트를 물어봤네요. 근데 이거 뭐 공식을 도출하려면 너무 어렵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부하 역률, 뭐 합성 역률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게 뭔가요? 부하 역률이죠. 합성 역률은 밑에 나왔잖아요. 더 뒤에 나왔잖아요. 밑에 나온 게 아니고 여기는 밑으로 보이는데 먼저 나온 부분이 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좀 염두에 두세요. 항상. 전력 손실이 나왔는데 그냥 먼저 나온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나온 거의 제곱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0.6의 제곱 밑에 뭐 분모 부분은 0.9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푸는 걸로 할게요. 다른 도출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도출해서 저희는 못 풀죠. 네. 저희는 7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0.6의 제곱이고 0.9의 제곱인데 뭐 곱하기 100 해야죠. 뭐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안 하셔도 무방한데 0.44로 나오겠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100 하셔도 되고 그건 편하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필기일 때는 더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나온 게 위고 제곱이고 뒤에 나온 게 밑에고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손실이니까.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35번 보시면은 밸런서 설치가 나왔어요. 밸런서 설치가 나오면은 단상 3선식이에요. 밸런서는 단상 3선식. 근데 우리가 밸런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밸런서를 잘 모르는데 위에서 지금 이제 답을 한번 쭉 볼 건데 답을 쭉 봤을 때 우리가 단상 2선식은 많이 쓰잖아요.
삼상 3선식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삼상 4선식을 제일 많이 쓰긴 하죠. 뭐 380V를 220V로 바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중성점을 사용해가지고. 근데 단상 3선식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밸런서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밸런서가 나오면은 연동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단상 3선식이 나오면 밸런서가 나오면은 단상 3선식. 보시면은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원자로의 감속제 구별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감속제의 의미가 일단은 속도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의미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하는 게 의미랑 거의 같은 거예요.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적합하지 않은 건데 원자량이 큰 원소일 것. 어떤 뭐 장치든 뭐 장비든 간에 어떤 소재가 들어가는데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겠죠. 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시면은 흡수 단면적이 적을 것. 흡수 단면적이 적을 것.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적을 것. 적합하지 않은 것. 이게 맞는 게 그러니까 물 흡수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에 대한 흡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중성자의 충돌 확률이 높을 것. 감속을 해야 되니까 충돌 확률이 높아야죠. 감속 능력이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속비가 클 것. 감속비 자체가 감속 능력이잖아요. 감속제니까 감속 능력이 커야죠. 그리고 물 흡수는 안 되는 게 유리하죠. 2번 제끼고 3번 제끼고 4번 제끼고 원자량이 큰 원소일 것. 원자량이 크면 안 좋죠. 작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37번 보시면은 모선 보호용 계정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모선 거리라고 외울게요. 모선 거리. 모선 거리. 모선이 뭔가 굉장히 큰 물줄기와 같은 거잖아요. 거리로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쉽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4번 보시면은 모선 보호용 계정기로 그러면 거리 계정기만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습니다. 5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답이랑 이 문제랑 이런 식으로 외우고 좀 계속 또 나오면은 그건 암기해야 되겠죠. 근데 나오지 않은 거니까 모선은 거리, 모선 거리. 모선이 좀 큰 물줄기로 생각하셔가지고 약간 거리의 느낌, 모선 거리 이런 식으로 암기할게요. 37번 넘어갈게요. 이 종류는 일단은 모선 보호용 계전기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5종류 중에 거리 계전기는 하나일 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네, 38번 보시면은 전압 변동률이 나왔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변동률, 그다음 강하율 같이 보세요. 변동률 나오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이거는 편하신 뭐 공식을 쓰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암기를 하세요. 저는 변무 수수수라고 외우고 강송 수수수라고 외우는데 뭐 변동률은 뭐 무브와 뭐 수전단 전압 해가지고 뭐 전부와 수전단 전압, 뭐 전부와 수전단 전압 이런 식으로 뭐 외우는 건데 이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답은 무브와 수전단 전압입니다. 무수, 변무, 수수 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압 변동률은 저는 변무 수수수라고 외우고 강하율은 강송 수수수라고 외우는데 변동률은 변무 뭐 수수 해가지고 앞에 수도 있고 변무 수수 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고 강하율은 강송 수수 송전단 전압 뭐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강하율은 좀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변동률은 좀 뒤에 좀 붙는 게 있어가지고 변무 수 해가지고 또 수로 바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변무 수 수수 이거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변무 수 수수라고 외우는데 뭐 전부와 뭐 수전단전압, 전부와 수전단전압 이런 식으로 뭐 외우는데 이거는 대충 어느 정도 알고만 계시면은 이미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대입만 하시면 돼요. 변동률은 무부와 수전단 전압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변무 수수수니까 변무 수수수.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네. 무수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와 수전단전압, 전부와 수전단전압 해가지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변동률에서 변무, 수수수, 강화율은 송수수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39번 보시면은 복도체 나왔네요. 뭐 복도체 나왔으면 코로나가 답이고 코로나 나오면은 뭐 복도체가 답이죠. 어떤 식으로 나왔든 간에 옳은 거든 틀린 거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뭐 문제를 내는 건 아니니까. 네. 코로나 개시 전압이 높을 것. 뭐 임계 전압이랑 개시 전압이랑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임계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뭐 이거는 저희는 60점 목표니까 이것까지 뭐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계랑 개시 전압은 같은 겁니다. 코로나에 대응이 되는 거죠. 임계점이 높은 거니까 개시전압이 높. 이 장점인 거죠, 장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복도체 나오면은 코로나 나오면은 복도체예요. 넘어갈게요. 40번 보시면은 송배전선로의 고장 전류를 계산해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를 물어봤네요. 영상 임피던스는 일단 지락의 의미잖아요. 뭔가 뭐 땅에 지락이 생겼다. 지락의 의미. 영상 임피던스는 지락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지락. 단락은 당연히 아니고 선끼리 붙은 거니까 선끼리 의미는 아니고 정답은 3번. 영상 나오면은 지락의 의미입니다. 영상 임피던스니까 영상 나오면은 지락의 의미예요.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2선 지락 뭐 3선 지락 뭐 하여튼 뭐 지락이 나오면은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거니까 네. 1선 지락이든 네. 지락이 나오면은 영상 임피던스 지락의 의미가 영상입니다. 네. 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